네, 경제 현안을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새 이렇게 갑자기 비트코인 계속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진짜 들어갈까 이런 사람도 많은데 지금 비트코인 현재 흐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오르고 또 오르고 과연 어디까지 오를까? 2021년에 최고치에는 아직 한 30% 못 미치고 있지만 예.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비트코인이 뭐 거의 2배 이상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비트코인 그러면 한 개당 가격이 얼마냐? 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지금 8천만 원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900만 원 예. 내외 왔다 갔다 하는데 이 7,900만 원 이게 비트코인이 거래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정확하게 2010년 5월 22일 4년 첫 거래가 됐습니다. 예. 2010년이니까 10년? 예. 저 20년 생각했네. 현재 지금 14년 정도 됐죠. 예. 그때 얼마였어요? 비트코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 비트코인을 로 물건을 사고 싶어서 비트코인으로 사겠다 했는데 아무도 비트코인을 받고 물건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경매를 붙였는데 플로리다주에서요. 어느 파파이 존스 피자 업자가 예. 정 그렇다면 내가 팔게. 그러면서 피자 2판을 팔았습니다. 예. 피자 2판 당시에 $30짜리였는데요. 예. 비트코인을 몇 개를 받았냐면 1만 개를 받았어요. 10,000개 받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피자 2판 $30를 1만 개 비트코인으로 바꾼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1비트코인은 몇 달러냐? 예. 계산을 해보면 0.003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1센트도 안 되는 거죠. 저도 사실은 어느 방송에 출연했다가 그 경제 방송인데요. 비트코인을 출연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그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많이 오르셨네, 많이 올랐네. 예, 그런데 그게 복잡하기도 했고 예. 또 시간도 없고 이래서 그냥 출연료나 줘버렸어요. 무료로? 그래서 저는 안 받는다. 그냥 환전해서 쓰라. 이래 됐는데 예. 그 후로 어떻게 된지 모릅니다. 그 받은 사람 만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연락돼요? 연락도 안 됩니다. 에헤이. 그리고 그게 한 개도 아니고 몇 개를 받았는데 한 개당 지금 8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이 시가총액이란 게요. 어느 주식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시가총액 이러면 내가 삼성전자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사버리려면 한꺼번에 돈을 얼마 내야 되느냐 이게 시가총액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 세상 지구 도처에 나와 있는 가상화폐 모두를 다 살려면 2조 달러가 필요하다는 코인베이스라는 이 가상화폐 거래소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조 달러라는 돈이 얼마냐? 현재 지금 뉴욕 증시에서 잘 나가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 시가총액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 애플입니다. 요 두 회사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고 나머지는 모두 비트코인 아래에 있어요. 물론 다른 종목들은 주식은 한 종목이고 여기서 말하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리플 모든 가상화폐를 다 포함한 것이긴 하지만은 14년 새에 처음에 이 피자 2판 30달러에 1만 개의 비트코인을 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비트코인 거의 뭐 흙먼지 티끌도 안 되던 가치가 지금은 엄청나게 올라가서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과 시가총액을 견줄 엄청난 규모로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피자집 사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이 플로리다 한번 찾아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 반감기라는 게 있다면서요? 4년 만에 그 채굴량을 반으로 확 줄이는 그러면 또 가격이 더 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 반감기를 잘 알아야 예.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데
실수를 하지 않는데요. 예. 이 현재 그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만들었다고 현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예.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각자가 내가 나카모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게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비트코인은 채굴, 마치 우리가 광산에 들어가서 금을 캐듯이 예. 채굴해 낼 수가 있습니다. 채굴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게임에서 답을 맞추는 거예요. 답을 맞추면 거기에 대한 공로로 수학 문제 같은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너 잘했어 예. 해가지고 주는데 비트코인은 왜 이런 보상 체계를 만들었냐면요. 비트코인이 시스템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컴퓨터가 돌아가야 되는데 예. 바로 채굴자들이 들어와서 컴퓨터를 만져주면 저절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주 이런 어떤 당근책을 줘놓은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4년에 한 번씩 반으로 줄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반감기 하니까 비트코인이 반씩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지만 반씩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계속 늘어납니다. 2040년까지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4년마다 노력을 해서 채굴을 해서 퀴즈를 맞췄을 때 얻을 수 있는 보상 비트코인의 숫자를 시간이 갈수록 4년에 반씩 줄여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반감기가 오기 전에 먼저 채굴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더 활성화된다. 그다음에 반감기 때문에 보상이 점점 줄어들면 이거 앞으로 비트코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해서 수요 공급에 대한 불균형이 생길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바로 지금 반감기가 비트코인 채굴했을 때 보상으로 주는 그 보상 반감기가 4월 달부터입니다. 4월부터 5월 달까지 조금씩 진행이 되는데요. 그럼 보상이 줄어드니까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아주 폭주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예. 광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알아봤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박사님 요즘 무인 가게 많은데 한번 가보셨어요? 네, 저는 아주 자주 이용합니다. 근데 이 무인 예. 가게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예. 좀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있나 봐요. 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어떤 각종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 뭐 장점이라고 그러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고객들 입장에서도 24시간 심야에도 깔 수가 있고 또 뭐 세수를 하지 않고도 그 매점 판매원이 없으니까 부시시한 얼굴로도 갈 수 있잖아요. 약간 연예인병 같은데 이건.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편리한데요. 네. 아직까지 완전히 그 정상화가 됐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다. 예. 그런 이제 경종이 울리고 있는데요. 특히 결제와 관련돼서 결제를 그 시스템 미비라든지 또는 작동 방법을 잘 몰라서 아이스크림 30개를 샀는데 예. 29개만 찍고 한 개를 안 찍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나머지 한 개에 대해서 절도죄로 고발당한 사례가 있어요. 내가 착각한 건데. 예, 착각했는지 아닌지는 상대방은 그렇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가 하면 그다음에 또 실제로 뭐 기계가 잘 안 돌아가는 경우라든지 그밖에 그 제품이 이미 너무 오래됐다. 예. 그리고 반품하고 싶은데 반품 절차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예. 소비자원에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사님이 자주 이용하시는 그 무인 점포에서는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무인 점포에 간혹 겨울에 들어가면요. 네. 겨울에 한밤중에 네. 사람들이 거기서 좀 잠을 자는 경우도 술 있었어요. 먹고 뭐 자는 예. 사람도 있을 테고. 예. 그런데 사실 무인 점포라 하지만 예. 거기는 어떤 개인의 영업장이죠. 사유지거든요. 예. 그래서 영업 방해 혐의가 성립될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상이 좀 애매한 게 예. 내가 물건을 사려고 지금 연구 중이다.
생각 중이다 하면 몇 분까지 인정해야 될 것인가? 아, 내가 엎드려서 생각 중이다, 자는 거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 아니면 연구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다. 아. 이런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느냐? 아.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래서 소비자원 같은 데서는 일단 들어오는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들어오도록 QR 코드라든지 또는 신용카드를 확인해야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이랬는데 실제로 소비자원에 조사해 보니까 예. 들어가는데 지금 아무런 제한이 없는 무인 점포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네. 막 그 과자나 아이스크림 사는 데는? 그렇습니다. 예. 오히려 문을 열어놓기를 원하고 아, 예, 예. 그러니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와서 물건을 사라 이러는데 예. 이 안에 이제 뭐 도둑이라든지 미성년자가 들어와서 이 안에서 뭐 무슨 마약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그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출입할 때 그 인증을 한다면 개인정보 때문에 그거를 불편해하는 고객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만약 인증을 하더라도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네. 그것이 업주 외에 다른 데로 확산이 되지는 않으니까 예. 뭐 어떤 사회적 범죄로까지는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괜히 좀 찜찜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상점에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갈 때 들어오는데 신용카드 찍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낼 수도 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무인 점포의 효용성도 있는데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 결제 시스템의 개선, 예. 특히 촬영 시스템 예. 이런 것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사님은 보통 무인 점포 가실 때 보통 뭐 사러 가세요? 주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는데요. 아이스크림이 아주 좋은 게요. 아이스크림은 예. 유통기한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상할 이유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늦게 방송하고 가면 집에서 밥을 잘 안 줘요. 그래서 간혹 알았어요. 가다가 아이고, 아이스크림으로 때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가다가 들리셔서 사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